各位同学大家好，我是江秀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이 나는 강수정입니다. 자, 드디어 구급 단계로 오셨네요. 환영합니다. 얼마나 피나는 공부를 하셔서 여기까지 오셨을까요? 네, 아직 아니라고요. 미래를 위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미리 한번 학습법을 본다? 이것도 좋습니다. 적어도 고급에 관심이 있다는 건 그만큼 열심히 하시고 있다라는 얘기니까요. 자, 고급 단계요. 제가 팁 드릴 것도 없죠. 여러분들이 이미 그렇게까지 공부를 하셔서 여기까지 오셨다면, 고급 단계까지 오셨다면 알아서 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그냥 그러면 이 부분만 좀 더 보충해 보세요. 이 부분에 조금 더 신경 써 보세요. 이런 거 알려드릴게요. 역시 포인트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자, 첫 번째, 다독 그리고 관심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중국 통이 되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설사 될 수 없더라도 많이 읽고 많이 보고 중국에 대해서 중국과 관련된 모든 것에 관심을 갖다 보면 아무래도 그거에 대한 이해도가 넓어지겠죠. 자, 우리가 처음부터 그냥 나는 중국어 좀 하고 싶어요 이런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아예 목표를 정했어요. 처음에 뽀 이거 배울 때부터 나는 통역사를 목표로 중국어를 배우겠습니다 라는 학습법을 시작을 한 거죠. 자, 그래서 그냥 난 다른 거를 위해서 한 학습법을 배우고 싶었어요 하면 사실 안 맞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양해해 주세요. 일단은 통역사를 목표로 한 중국어 학습법이었어요. 쭉. 자, 그러면 통역사가 되면 어떠냐면요. 정말 그냥 한마디로 해볼까요? 박학다식? 저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까먹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건 아주 얄팍한 지식으로 아주 넓게 알아요. 세상의 거의 모든 걸 접하게 되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분야 한 번쯤 통역 안 해본 곳이 없을 거예요. 정말 무슨 고고학부터 시작해가지고 무형 문화재까지 그 다음에 저쪽으로 가면 IT에 최첨단 기술에 블록체인에 요즘에 유행한다는 모든 것, 요즘에 새로 발견되는 모든 것, 인간과 인간이 교류할 수 있는 모든 새로운 것들은 다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부분에 관심이 없으면 공부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통역사들은 굉장히 다양한 데에 관심을 많이 갖고 그거를 접하고 또 굉장히 그 관련된 자료를 받았을 때 빠르게 지식을 흡수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마 통역 공부 보면은 이 통역은 말하는 직업이 아니라 공부하는 직업이다라고 한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자, 우리 고급 단계쯤 왔으면 이제 그걸 위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지식을 넓혀놓고 많은 것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근데 특히 아직까지는 통역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분야까지 넘나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중국어 딱 요 분야에서만이라도 굉장히 폭넓게 다양하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중국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 중국이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등등 여러 가지로 관심을 가져서 중국 통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려면 중국 역사부터 공부를 해야겠죠. 물론 아주 고대사까지 요청하지 않을게요. 일단 적어도 근현대사 정도를 알면 지금의 중국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잖아요. 처음에 접근할 때 혹시 나는 역사 너무 싫어하는데요 이러면 역사부터 보지 마세요. 그냥 쉽게 가세요. 어떻게? 영화 보세요. 근현대사 다룬 영화를 딱 보면 그거 한 편을 보면서 쫙 펼쳐지잖아요. 그러고 나면 저런 역사였구나 하면서 또 그 다음에 소설책으로 접근을 하세요. 조금 더 어렵게. 그러면은 소설책으로 조금 더 접근해서 그랬구나. 그 다음에 역사책을 딱 보면 쉽게 다가오죠. 자, 공부를 할 때는 그렇게 단계적으로 싫은 걸 억지로 하는 공부는 하지도 마실 거며 해봤자 늘지도 않아요. 근데 좋은 거, 재밌는 거 요거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면 내가 관심이 없는 분야도 관심이 자꾸 생겨요. 그렇게 자신을 유도해가면 내가 못할 분야는 없어진다. 이런 게 옵니다. 예, 좀 특이하게 생각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나는 저 분야는 절대 공부 안 할 것 같아 라고 했던 것들을 자꾸 제가 걸렸어요. 예를 들면 제가 해양수산부 이쪽 일을 꽤 오래 했었거든요. 어업 협정하고 이러는 거. 근데 사실은 그 전에 통역대학원을 다니면서 어업 협정과 관련된 스터디를 할 때 제가 나 이번 주에 스터디 빠질래. 나 이쪽 분야 할 일이 없을 것 같아. 절대 안 할 거야. 나 관심 없으니까 나 간다. 이러고 일주일을 쉬었어요. 그랬는데 졸업하자마자 해양수산부 가서 일을 하는 일이 생겼었거든요. 사람 인생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쭉 공부하세요. 그리고 피할 수 없다면, 내가 원한다면, 그 다음에 좋아해버리면 그만인 거죠. 공부 열심히 하시면 돼요. 자, 어쨌거나 지적 호기심을 많이 키울 수 있도록 중국에 관련된 다양한 지식을 넓혀 놓으세요.
그리고요, 끊임없이 새로운 거를 접하게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지금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신문과 잡지 꼭 보셔야 되는데요. 이거 종이로 보세요. 웬 물 건너간 소리냐 싶으시죠? 요즘에는 다 이제 뭐 휴대전화로 보고,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으로 보고, 또 온라인으로 다 보고 있는데 종이로 보라고? 네, 그러셔야 돼요. 왜냐하면 뉴스를 본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내가 좋아하는 뉴스, 내가 관심 있는 뉴스를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것만 편식을 하게 돼요.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통번역을 위해서 다양하게 공부를 하려면 다 봐야 된다고 그랬죠. 종이로 딱 해서 만들어진 거는요, 신문도 그렇고 잡지도 그렇고 처음부터 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나중에 스포츠까지 내가 전혀 관심이 없는 각 분야가 다 같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걸 다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편식하지 말고 다 보세요. 그래야지 자꾸 이 반경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신문과 잡지 하나, 특히 일간지 매일 보시고요. 그 다음에 주간지 꼭 하나 사서 보시고요. 그리고 월간지도 보시면 더 좋아요. 근데 월간지까지 볼 시간이 없다 그러면 이 두 가지만이라도 꼭 보세요. 매주, 매일 이렇게 해서 체크해서 보시고요. 그리고 고급 정도 되면은 신문 중에서 사설 나오는 부분이나,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설 말고 그냥 간단한 단신 같은 거, 그런 거를 오려가지고 이렇게 조그맣게 오려서 노트에 붙이세요. 그리고 나서 한국어로 그러니까 중국어로 번역하기. 이 연습을 하시면 되고, 중국 신문 오려 붙여놓고 한국어로 번역하기. 이런 연습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게 좀 해서 나중에 고급도 한참 이제 막 통역대하고 입시 준비까지 들어가는 그런 단계의 고급이다라고 할 때는 아예 사설을 통째로 번역하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국 신문, 한국 신문 이런 식으로 종이로 구독하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또 고급 단계에서 통대 입시를 준비한다라고 하신다면 뉴스 받아쓰기는 절대로 쉬면 안 됩니다. 1년 동안 매일 하세요. 예. 아주 지겹도록 해가지고 이제 뉴스만 들으면은 아이고 내가 세상이 뭐가 돌아가는지 다 알겠네, 막 그냥 내가 뉴스를 안 들어도 쓰겠네 할 정도로 뉴스 받아쓰기를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주 귀를 예민하게 발전시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유학하는 방법에서 뉴스 받아쓰기 하면서 또 하나 팁을 드린 게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게, 즉 내가 받아쓰기 한 것을 들고 다니면서 외우는 방법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을 거예요. 뭐 일종의 요즘 유행하는 원소스 멀티유즈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뉴스, 자, 예전에는 뭐 다양한 거 받아 써서 그냥 아무거나 한 달락씩 들고 다녀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 정도 단계가 됐으면 뉴스를 받아 쓰셔야 돼요. 자, 뉴스를 받아 써서, 그 다음에, 자, 원소스 멀티유즈라고 그랬죠? 자, 그걸 가지고 읽기 연습을 합니다. 읽기 연습한 거를 녹음하고요. 녹음해서 내 마음에 들 때까지 재녹음을 해서 녹음이 완성되면 그 다음에 그거를 주머니에 넣고 하루 종일 다니면서 하루 종일 달달달달 외웁니다. 자, A4 한 장 정도를 받아쓰게 될 거예요. 아마 1시간 정도 받아쓰기 한다 하면 이 정도 단계 오면 뉴스 한 페이지 정도는 받아 써요. 들고 다니면서 하루 종일 외워요. 그리고 저녁 때 들어와가지고 한번 쭉 외워가지고 한번 녹음해 보세요. 자, 마지막 테스트예요. 이거는 마지막에 외운 걸로, 보지 말고 외워서만 녹음을 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한번 들어보세요. 딱 듣고 마음에 들었어. 그럼 그날 주무세요. 마음에 안 들면 잘 시간이 어딨어요. 공부해야지. 자지 말고 그냥 다시 녹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저녁 때 또 다른 뉴스 받아쓰겠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또 그걸로 큰 소리로 읽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큰 소리로 읽을 때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고급이고 뉴스도 척척 받아 쓰고 있고 하기 때문에 엄청 빠르게 하고 싶죠, 아나운서처럼. 하지만 우리는 아직 외국어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템포 탁 늦추세요. 그래서 천천히, 마치 초급책을 읽는다 생각하고 성조, 발음 딱딱 지켜가면서 천천히 읽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목소리도 틔워주시고 발성 연습도 하시고, 그렇게 하면 이게 실력이 아주 많이 좋아질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의 받아쓰기를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발음 최종 점검 하셔야 됩니다. 네, 발음 나 좋다라고 하더라도 뭔가 외국인의 발음이 섞여 있을 거예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늘 연습하고 훈련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만 정신줄을 놓으면은 한국식 스타일의 발음이 튀어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뭐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한국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런 걸 최대한 줄여줘야 되죠. 자, 이 고급 단계에서 마지막으로 발음 최종 점검 들어가십니다. 가끔은 보면 뉴스 받아쓰기도 되고 뉴스 뭐 내가 따라 읽기까지 다 되는데 딱 하나 발음과 성조가 막 흔들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단계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나중에 더 높은 단계로 갔을 때 인정을 못 받아요. 여기에서 잡지 않으면 이제 더 이상의 퇴로가 없습니다. 이 단계에서 혹시 내가 와 발음 성조 정말 후져요. 나 되게 실력 좋은데 자 여기서 잡아야 돼요. 이때 어떻게 하냐? 자 제일 처음으로 돌아가세요. 혹시 그러신 분이 있으면 무조건 제일 처음에 내가 뽀뽀모포부터 배웠던 그 책 있죠? 그 책 가서 발음 성조 다시 잡고 오시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 책은 그냥 한 번 읽으면 다 외워지는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그 책을 계속 녹음을 하세요. 읽어서 외워서 녹음을 해가지고 아주 천천히 딱 내가 아무리 아나운서 스타일로 다 읽을 수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발음 성조 교정을 위한 거다 그러면 니하오 요 속도로 천천히 가시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발음을 최종 점검을 하는 게 필요한 단계입니다. 그리고 뭐 회화 연습은 이 정도 오면 이제 중국 사람들하고 해야죠. 뭐 국내에 중국이 많죠. 예, 중국 친구들하고 회화 연습하시고요. 만약에 나는 중국인이 별로 없는 동네에 살아요. 혹은 부끄러워서 사람을 못 만나겠어요. 자, 그러면은 방송을 활용하세요. 이제 예, 그렇게 되면 다양한 중국 방송들 여러분들 일반 집에서도 볼 수 있고 아니면 컴퓨터 통해서 인터넷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럼 방송에서 보면 그냥 막 회화가 왔다 갔다 하는 지금 말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자, 그런 프로그램들을 틀어놓고 막 따라 하시는 거예요. 혹은 다운을 받아놓고 잠깐 멈춤해가지고 얘가 한마디 하면 나도 따라하고 한마디 하면 따라하고 한마디 하면 따라하고 뭐 이런 연습을 하다가 이게 좀 잘 된다 그러면 그냥 틀어놓고 쉐도잉을 해버리세요. 쉐도잉이라는 건 그림자처럼 따라서 계속 가는 거거든요. 즉 들으면서 그냥 줄줄줄 따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 회화로 왔다 갔다 얘기가 진행되는 그것을 그냥 회화를 그대로 따라 하면서 연습을 하는 그 방법도 추천할 만합니다. 만약에 사람이 없다면 중국인하고 대화할 사람이 없다면 그렇게 방송을 활용하시는 것 다양한 토크 프로그램들 뭐 이런 것들 따라 하시고 그것도 아니면 뭐 토크 프로그램 갔더니 말이 강수정만큼 빠르다. 도저히 못 따라하겠다. 그러면 드라마 같은 거, 드라마에서도 계속 끊임없이 말을 주고받으니까 그런 것들 보면서 따라 읽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회화 연습하시고요. 그리고 또 뭐 그냥 늘 막 공부만 할 수는 없으니까 좀 쉴 때도 있고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 보통은 집에서 간단하게 한국에서 뭐 자기계발서라든지 이런 거 자기 전에 읽거나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는 중국어 공부에다가 모든 게 포커스가 되어 있는 상태니까 중국 책을 한번 가까이 해보세요. 막 이렇게 두꺼운 거 막 이런 거 하면은 딱 이 중압감에 억눌려서 공부하기 싫어지니까 그러지 말고 아주 가벼운 거. 처음에는 그림책도 괜찮아요. 성인을 위한 그림책 같은 거 그런 거 놔둬도 되고요. 최대한 좀 가볍게 산문, 길지 않은 것. 내가 금방 한 권을 다 봤다라고 해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얇은 책들 있죠. 그런 거 놓고 단어 찾을 것도 없어요. 그냥 모르는 단어는 그냥 연필 가지고 그냥 이렇게 동그라미나 하나 밑줄이나 하나 쳐놓고 그러면서 그냥 대충 문맥상 이해가 된다 하면 쭉쭉 넘어가면서 한국에서 소설책이나 자기계발서 읽듯이 그렇게 읽으세요. 그렇게 읽다가 다 읽고 나서 아까 그 단어가 너무 궁금했어. 이러면 단어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런 식으로 그냥 읽는 그런 공부, 가벼운 중국책 가까이 두고 늘 함께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고급 단계에서 한 이 정도 공부하시면 통역대학원 준비하시기 바로 전까지 무리 없게 아주 잘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혹시라도 여기서 이제 중국어 학습법은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실제로 통번역으로 들어간다면 통번역에서는 어떻게 공부할지 이런 것들은 준비할 수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네, 여러분 여기까지 공부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계속 힘내세요. 짜요. 자, 그러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또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再见.